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강사입니다. 블로그 운영자를 위한 원희의 블로그 이야기. 자, 오늘은 블로그와 프롤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블로그가 뭐고 프롤로그가 뭔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차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프롤로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라는 건 뭐냐면요. 내 블로그에 이렇게 각각의 게시글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의 게시글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페이지. 자, 첫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각각의 게시글들이죠. 누르면 링크로 연결돼서 각각의 게시글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글들을 짜집기처럼 이렇게 미리 보기 페이지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게시글이나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하고, 자, 블로그를 하나 누르시면요 최신 게시글 하나가 보여지는, 이렇게 맨 위에 제목이 보여지고요, 제목 밑으로 이렇게 이제 게시글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고, 맨 밑에는 댓글과 공감 누르는 영역이 있어지겠죠. 자, 이것처럼 한 페이지에 하나의 최신 게시글을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블로그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와 같은 게시글들을 다 몰아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바로 이런 프롤로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롤로그를 이렇게 꾸며 넣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상단이죠. 일반적인 이제 위젯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 하얀색 부분서부터가 프롤로그입니다. 제 프롤로그에 보면 한 단계 한 영역이고, 여기 이제 선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역. 그 다음에 이 선부터 그 다음 선이 나올 때까지 여기가 두 번째 영역. 그 다음에 이 선부터 여기 다음 선까지가 세 번째 영역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위젯들이 나오는 맨 하단 부분이죠. 이렇게 프롤로그는 세 단계,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한 단계만 보여지게끔 설정할 수도 있고, 두 단계까지 보여주게끔 설정할 수도 있고, 세 단계까지 보여주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총 4단계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나는 맨 위에 상단에는 그냥 최신 글서부터, 내가 썼던 최신 글서부터 차례대로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해당 특정한 카테고리에 있는 게 여기 보여지면 좋겠다라면 그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대한 건 리뷰에 대한 것만 보여주고 싶다. 리뷰 카테고리에 있는 거. 뭐 그렇게 리뷰라고 설정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영역은 어떤 답례품, 어떤 내가 취급하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영역, 여기 보여지는 게 카테고리 이름입니다. 저는 오빠 답례품 추천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만 보여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저의 일상, 오빠의 일상 이야기라고 하는 저의 일상에 대해서만 보여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번째 줄은 두 줄로 보여주게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 이렇게 보여주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하나, 두 줄로 보여주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한 줄만 보여줄 거냐, 두 줄만 보여줄 거냐, 세 줄만 보여줄 거냐,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영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영역은 하나, 둘, 세 칸으로 보여주고, 세 번째 영역도 하나, 둘, 세 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이제 인위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 레이아웃에 맞게끔 설정되어 있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제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인데요. 자, 좀 복잡하나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리자가 이 프롤로그를 꾸미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어, 세 가지죠. 총 몇 단계로 설정할 거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네 단계로 사용할 거냐, 한 단계냐, 두 단계냐, 몇 단계로 사용할 거냐. 저는 세 단계로 사용했죠. 하나, 둘, 세 단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각각의 영역에 어떤 카테고리들을 보여줄 거냐. 저처럼 두 번째 영역을 오빠 답례품 추천으로 보여줄 거냐, 세 번째 영역은 오빠 일상으로 보여줄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영역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 영역을 두 줄로 보여줄 거냐, 한 줄로 보여줄 거냐. 이 두 번째 영역도 한 줄로 보여줄 거냐, 두 줄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여섯 줄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각각의 영역마다 몇 줄로 보여줄 거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메뉴로 들어가서 관리로 들어갑니다. 메뉴 글 관리에서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라고 있죠. 프롤로그로 들어갑니다. 자, 조금 전에 프롤로그를 꾸밀 수 있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자, 포스트 영역으로 체크를 할 거냐, 포스트 강조로 체크할 거냐, 이미지 강조로 체크할 거냐. 당연히 대부분은 이미지 강조로 체크하시는 게 더 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포스트 강조형은 이렇게 프롤로그가 보여지는 영역이 이런 이미지 기반이 아닌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게 바로 포스트 강조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표 이미지로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좀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 강조해 주는 것보단 이미지로 강조하는 이미지 강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참고로 세 가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목록, 메모 게시판에 체크를 하면 네 가지 영역까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메모 영역을 체크하지 않으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체크를 해제했고 이 세 가지 영역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선서부터 세 번째 영역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영역, 첫 번째 영역은 필수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은 이걸 체크를 해제해서 난 첫 번째 영역만 쓰겠다. 아니면 첫 번째 영역하고 여기 목록만 쓰겠다. 아니면 뭐 여기 목록만 쓰겠다. 같이 쓰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겠다. 네 가지를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뭐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첫 번째 영역. 요 첫 번째 영역은 필수라는 겁니다. 삭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다 체크를 했고 이 세 가지 영역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자, 이 옆에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카테고리 만드는 거 해보셨죠? 카테고리가 나오면 이 카테고리를 누르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영역에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맨 위에는 종료된 체험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줄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서 줄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오빠 답례품 추천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만 보여주고요. 총 6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오빠 일상 이야기 두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줄, 6줄, 두 줄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줄, 하나, 두 줄. 두 번째 영역은 6줄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세 번째 영역은 두 줄이었습니다. 두 줄. 자, 이번에 한번 바꿔볼 텐데요. 두 번째 있는 영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답례품 추천이었고 답례품이기 때문에 다 답례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6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줄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카테고리도 답례품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이 6줄로 나온 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이죠. 6줄로 표현되고 있죠. 변경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바꿔봅니다. 오빠 정보 공유해 라는 카테고리를 바꿔봅니다.
그리고 줄도 두 줄로 바꿔봤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 고침이 됐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 오빠 정보 공유해. 조금 전에 답례품 추천이었는데 오빠 정보 공유하고 답례품이 안 나오죠. 두 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빠의 일상이야. 세 번째 영역 똑같이 두 줄이죠. 두 줄, 두 줄, 두 줄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 상태로 가서 원상복귀 한번 해볼까요? 오빠 답례품 추천이었죠? 원래가 확인을 누르고 두 줄을 여섯 줄로 바꿔 이게 아니었군요. 여기는 있었고요. 바꿔야 될 게 이게 아니라 오빠 정보 공유에 이거 있었죠. 두 번째 영역 오빠 답례품 추천으로 바꿔놓고 줄을 여섯 줄로 바꿔놓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지겠죠. 세로 고침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영역 두 줄이었고 두 번째 영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빠 답례품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밑으로 보이면서 중요한 카테고리는 좀 더 많이 보여지게 하게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프롤로그가 어떤 맛집에 대한 어떤 레시피에 대한 게시글을 계속 썼는데 레시피에 있는 게시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준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죠. 막 다 섞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래서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에 맞게끔 상단에만 레시피를 보여주게끔 하겠다. 아니면 난 두 번째 영역에만 레시피를 보여주게끔 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된 상태로 프롤로그에 그 손님들한테 그 어떤 네티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그와 프롤로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프롤로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